안녕하세요. 해피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오늘 또 해피란 하셨나요? 제가 요 며칠 안 뛰었더니 벌써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오늘 뛰는데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새로운 걸 도전했어요. 아시다시피 밴쿠버 에어리어가 이렇게 산악지대예요 사실은. 바다고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지 바닷가 근처만 이렇게 집이 있는 건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지인데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렇게 언덕이 많아요. 언덕도 많고 이게 산책로를 가더라도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짧은 시간에 더 빡세게 운동을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언덕을 제가 뛰었습니다. 물론 내리막길은 뛰는 거 아닙니다. 내리막길은 살살살살 가고요. 언덕을 기준 삼아서 내려갔다 쫙 끝까지 올라왔어요. 와 숨차요. 그런데요. 그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 폐활량이 커지고 심장도 강화되고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 그 동시에 제가 50대 중반 이게 나이를 곧 60을 바라보잖아요. 정말 나이를 잊더라고요. '아 내가 저쪽에 이쪽에 보니까 뭐 20대 30대 다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요.' 제가 뛰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내가 20대 30 대도 안 뛰는 이 런을 한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가 힘을 얻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지 뭐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서 아니면은 젊어서도. 오늘 주제는 요즘 하긴 뭐 항상 그 오는 메일 그 주제가 보면은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자유로운 교육,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 보여주고 또 최근에 어떤 부분은 그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정말 캐나다 가면 스스로 자립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쟤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좀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온다시는 분도 이분 외에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독립해 가지고 알아서 나라가 키우지 않나. 키울 것 같죠. 그래서 계속 내가 언젠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루다가 '아 인제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렇다고 제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의사도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뭐 대박 성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제 아이들도 보면 평범 이하예요. 너무너무 평범한 아이들인데 제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이들 교육은 나름대로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그냥 정신없이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고 돈 줘서 어디 보내고 이것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깨어나고 싶어서 사실은 많이 그 아기를 가질 때부터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말 캐나다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 캐네디언 교육법은 정말로 홀로서기로 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 되나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우선 요런 닥터 필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방송에 나가 출연을 해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그 프로그램 보셨나요? 저는 한때 집에서 주로 이제 어느 정도 학교가 끝나고 그러면 집에서 항상 텔레비를 봤었어요. 여기 드라마도 좋고 다큐멘터리도 좋고 뉴스도 보고. 왜냐면 영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뭐 영어 쓸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드라마 본 중에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냐면은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친정 딸과의 관계를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그 딸이 아기를 낳아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정 엄마한테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문제는 이 딸이 아이를 맡겨 놓고 맨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일도 안 하는데 뭔지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무지무지 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엄마는 엄마대로 날리고 딸은 딸대로 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닥터필에 가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제 하소연은 뻔한 거예요. 듣고 나서 이 닥터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왜 딸하고 같이 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가 힘들다 그러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짠해서 그냥 "그럼 들어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닥터필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 성인이다. 그리고 제 아이다. 그냥 내버려 둬라. 독립시켜라."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캐나다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요. 아들 아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졸업을 했겠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부모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닥터 필이. 아들이 몇 살이냐. 24 살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인이다. 너 왜 데리고 있냐." 그러니까 부모는 안타깝죠. 이게 일도 안 하면서 어 집에서 논팽이로 놀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방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속이 안 터집니까? 아마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 되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너 그날로 그냥 나갈 생각해라 아예."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이 복지가 좋고 아이들이 홀로서기 잘하고 더 넓은 세계에 가서 알아서 뭐 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실제로 저는 주로 인제 마니토바에서 인제 아이들 키울 때 그 외국인 부모들이랑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많이 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도 어울리게 하고서 이렇게 어울리다가 그 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잖아요. 그 외국인 아들 셋 키운 엄마가 있었고 한국인 중에 이민자예요. 아들 셋 키운 엄마가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 이 외국인 셋 키운 엄마를 제가 예를 들어 이 엄마는 또 싱글맘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키우는 걸 제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보는데 정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외국인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약간 무섭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다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이게 같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놀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구나 남자애들이 막 모이면 불을 보듯 뻔해요. 호기심과 이 힘과 짓궂기로 유명한 나이에 10대 때 장난도 심하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 본의 아니게 이게 슬쩍 스쳤어. 그리고 슬쩍 다쳤어. 뭐 크게는 안 다치지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요. 사과라 그러고요. 그러면 "안 돼. 돼. 안 돼." 끝까지 눈을 보면서 그러면 "돼. 안 돼." 분명히 지적하고요. "다시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이 말까지 나오고 사과까지 하고서 딱 마무리를 짓는 걸 제가 그 부모뿐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 치우라 그래요. 남의 집 가서 어지르면 안 되잖아요. 다 치우고 깨끗이 다 하고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부모님도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잊혀지지가 않은데 배우는 게 많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인제 또 중고등학생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교육력이 워낙 세 가지고요. 캐나다 와도요, 또 사립을 많이 보내요, 사실은. 물론 외국인 애들도 사립을 보내긴 보냅니다,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서. 근데 더구나 인제 이 집은 정말 열심히 부부가 막 이 그로서리하고 막 세탁방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걸 돈을 있는 대로 벌어 가지고 사립을 이렇게 보내요, 이 금쪽 같은 아들들을. 근데 이제 같이 모이면은 뭐 먹고 수다 떨고 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먹다가 막 흘렸어. 정말 봐도 말하면서 먹으면서 그냥 막 그 노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막 흘렸어. 그러면 인제 끝날 때는 이거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들 봐도 너무 이렇게 막 흘려 가지고 보통 애들보다 더 흘렸어. 그러니까 인제 "야 니네 이렇게 치워." 이제 그랬어요,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애들이 놀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또 치우라 그래. 나중에 한꺼번에 딱 쓸면 되지." 이랬었어요, 그 부모님이.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본인이 한 거 본인이 하게 하죠. 이러면은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어 그런가 보다. 그게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사랑하고 맹목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눈먼 거예요. 자식 사랑에 눈먼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눈에 띄죠,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들 '아 저 아이는 저런 아이구나.'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치우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보고 여러분 생각하실 게 많을 거예요. 왜냐 모든 게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부도 잘하고 사립 보낸다고 그러고 뭐 나중에 의사도 될 거라고 막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꿈도 없었고 별 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저는 쪼끔 좀 색다르게 키웠기 때문에 '아 좋겠다.' 막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생활 모습 보면은 저는 또 깨달은 게 있죠. '아 내가 남의 애가 저렇게 어지른 거 보면은 우리 애가 남의 집 가서 저렇게 어지르면 얼마나 보기 싫을까.' 저는 그 순간 집에 가서 또 애들을 또 잡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어디 가서 이렇게 얼지지 말아라. 정말 보기 싫고 부모도 보기 싫더라. 그거 부모 개망신이다." 저는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인제 아는 사이니까 뭐라고는 안 하죠. 근데 대학 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 엄마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왜 자식들 때문에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근데 평소에도 갈수록 이 자식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막 그냥 막 욕도 하면서 막 그 자식들에 대한 그때는 그렇게 이뻐하고 그때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부터 그 자식에 대한 원망도 많고 짜증도 내고 "자식 키우면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 알기를 개떡으로 안대요. 그리고 버릇도 없고 지네 맘대로래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까지 다 보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을 다 보내 놓고 해서 나중에 그래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 알지는 않아도 무시하거나 그래도 좀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일체 말 안 듣고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가네 안 가네 이래 버리고 뭐 상당히 심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이쁜 자식 소중한 내 자식 해 봤자 품 안에서 떠날 때는 그런 현상이 누구한테나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사랑한 진정한 사랑과 어떤 그런 걸 제대로 올바르게 만약에 심어 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이민 와 가지고 그 이민 오신 분들이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자식들이 공부도 잘해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집은 치대를 다 보낸다. 어떤 집은 변호사를 시킨다. 그럼 저는 또 옷 먹이 주고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은 가만히 키우는 거 보면요. 공부밖에 안 시키더라고요 정말. 공부하고 왜냐면 사실 그래요. 치대 변호사 이 정도 가려면 한국보다 공부 더 해야 돼요 여긴요. 스스로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다 닦아 주면서 받쳐 주면서 그 알바 시키거나 뭐 용돈 다 줘 가면서 뭐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는 집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아무도 그때 말했던 아이들 공부만 했던 아이들 아무도 되지 않았어요. 신기한 게. 그리고 정말 의사가 된 아이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의사가 된 아이는 정말 공부 잘해 갖고 천재처럼 잘했는데 문제는 계속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집을 갔거든요. 시집을 갔는데 살림할 줄을 모르는 거야. 밥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봐 이 부모가 지금까지 가서 같이 살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밥을 해 주고 하는데 인제 앞을 보면 뻔하잖아요. 인제 애 봐주면 애 낳아주면 애 거 봐 줘야 되고 끝까지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캐나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No." 부모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제 그다음에 제 얘기를 인제 해 볼게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평범한 아이입니다. 근데 좀 사랑이 많고요. 쪼끔 달라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이들 그 가질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많이 살았고 또 도시에서도 살아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약간 있었어요. 근데 좀 더 잘 키우고 싶어서 그 육아책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1990 년대 초부터. 그 당시에는 육아 서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몇 권 안 됐고 정말 이렇게 뭐 몬테소리, 시치다 시작해서 육아 전공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아마 제가 사업을 안 했으면은 제가 사실은 육아 다시 전공을 해 가지고 대학원까지 가서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제가 유아 교육을 왜 안 했나 후회할 정도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밌었었거든요. 근데 사업하면서 말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홀로서기입니다. 모든 책을 읽고 마지막에 정점이요. 아이들 홀로서기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사랑을 해 주라는 거. 근데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 그냥 이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어디 가서나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이 사회성을 안 길러주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나가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잘 삐지고 남의 비유 맞힐지도 몰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자 홀로서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요.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전부터 저는 머리도 길면은 제가 묶어 줬더니 그냥 잘라 버렸어요. 손머슴처럼. 그리고 뭐라 그러면 "네가 알아서 커서 네가 스스로 묶을 때까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 초등학교 들으니까 지가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가 머리 잘 묶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 안 잘랐고요. 그다음에 인제 초등학교 때부터 설거지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몰랐어요. 설거지 하라면 아이들은 합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에 그 어린 것을 설거지 시키면 지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설거지를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에도 안 나요. 진짜 지독한 엄마인가 봐.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였었어요. 자기 전에 시간 있으면 늘 책을 읽어 줬습니다. 동화사죠. 근데 제가 약간 그래서 구연 동화를 좀 잘해요. 하도 리얼하게. 그래서 책을 읽어 주다 보면 애들이 항상 그 책과 함께 있었고 쉬는 날 평일날도 시간만 되면 항상 서점에 가서 살았었어요. 그 도서 책 대여점에 가서 살고 아이들한테 책을 정말 많이 읽어 줬고요. 그리고 인제 이 홀로서기는 또 그다음에 어떻게 시켰냐면은 3 학년 때 4 학년 때부턴가 그 전단지 뿌리는 그런 그 신문지 같은 거 돌리는 걸 제가 우리 딸한테 시켰어요. 사실은 큰애는 제대로 저한테 교육을 받아 가지고요. 굉장히 독립심도 강하고 모든 게 좀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됐어요. 근데 둘째는 제가 사업하느라고 바빴고 그걸 못 했더니 학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육아는 정말 좀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혼자 아파트 단지 같은데 띵동 누르면서 전단지 뿌리는 작업을 제가 돈 벌려고 그래 보냈어요. 그때 초등학교 아마 4 학년 5 학년 땐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은 그런 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시키면서 경제 교육 시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저 물건 그런 거 선물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산타가 보내준다고 그래서 밤이면 몰래 그 책방에 가서 책을 이렇게 한 질 있죠? 순서별로 전래동화 그다음에 뭐 창작동화 그러면 그다음 위인전 뭐 과학동화 역사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 책 한 세트가 지나면 꼭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가 책 혼자 읽을 수 있을 때 한 박스를 사다가 몰래 크리스마스 그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고 갔다. 그러면 우리 딸이요. 초등학교 5 학년 때까지인가 산타가 있다는 걸 믿은 아이예요. 왜냐면 몰래 갖다 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들통난 줄 아세요? 얘가 그래서 산타가 유일하게 있다고 아는 최고학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글도 써 가지고 얘가 상도 받았는데 친구네 집에 갔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 친구 엄마 집에 갔을 때가 그런 거야. "어머 너도 책 있다. 나도 네 책 똑같은 책 샀는데." 이러니까 우리 딸이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엄마 그거 산타가 사준 거 아니야?" 그 뒤로 이제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과 이렇게 어떤 물건을 저는 정말 좋은 거를 선물하지 않았고요. 좋은 걸 물건을 사고 이럴 때는 딸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준 적 거의 없어. 새 거 살 때. 새 옷 사고 새 신발 새 가방 사면은 절대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거 없는 아이들 많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있단다. 그래서 절대 자랑을 제가 못하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이렇게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든 아이 있으면 네가 꼭 가방을 들어 주고 챙겨 줘라. 이런 교육을 사실은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걸 잘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은요. 아 애들이 할머니들을 싫어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하겠어요. "할머니 꼭 안마해 드려라. 우리 그 너네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할머니들이 다 낳아 주고 항상 고생하시고 힘드니까 어깨 주물러 주고 다리 주물러 주고 항상 그래라. 아이고 이뻐라."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 댁 가면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어깨 주물러 주고 크면 안 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그걸 저는 많이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많이 심어 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친구들 그 사회생은 주로 이렇게 알바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성당 저는 성당을 주로 가니까 성당에 가면은 어떤 이렇게 모임이나 끝나고 식사가 끝나면 이렇게 막 어지러져 있잖아요. 그 어지러운 거를 보통 어른들이 막 치우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아들 막 불러요. 다른 아이들도 다 불러요. "얘들아 어른들이 할 때는 같이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해서 제가 이름이 군기반장이에요, 군기반장. 그래서 일을 막 시켰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보 막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했고요. 나름대로 사실은 저는 공부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6 학년 때 우리 딸이 그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걸 제가 못하게 막고요. 그 시간에 책 읽으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만들었고 제가 읽은 책은 다 줘서 또 읽게 만들고 그래서 쪼끔 다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가 보면은 확실히 문과 쪽이고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잘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일을 해요.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나름대로 어느 분 몇 분이 또 제 그 아이들 그 교육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캐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학부모님들도요. 캐네디언들도요. 애들 독립을 못 시켜 가지고 시집장가를 집에서 다 보내고 돈 다 대주고 또 실패하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런 집도 많고요. 부모가 똑똑하고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아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영원히 쟤를 책임질 거 아니면은 그거 일찍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죽을 거고 그리고 내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아이들을 스스로 홀로서기 빨리 키우자. 내가 어떤 아이 그 미운 짓 하는 거 보면 '내 자식이 저기 가서 뭐 저런 짓 하면 정말 얼마나 미움받고 싫어할까.' 싶어서 그거 보면은 아이들한테 막 또 잔소리해서 키우고 그래서 우리 애들의 특징이 밖에 가면 잘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말로도 "너희들 정말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고생시키면서 물론 제가 그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계속 알바 시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용돈을 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돈 준 적이 없어요. 정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네들이 학비 벌어서 하고 용자 받고 자기네들이 갚고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홀로서기 가장 중요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사랑은 내가 하니까. 홀로서기 하고 그리고 밖에 가서 절대 눈 밖에 난 짓 하지 말아라. 남의 집 가서 절대 앉아서 공주짓 왕자짓 하지 말아라. 남의 집 가면은 반드시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해라. 빗자루 들고 일어서라. 남의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계모같이 키웠죠. 예 제가 계모예요. 그래서 제 육아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홀로서기 위해서 애들을 무지하게 가난하게 고생시킨 것 밖에 없고요. 저는 근데 만족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 밖에 가면은 다 잘 키웠다 그래요. 왜냐면 얌전하죠. 좀 이게 대바라지지도 않고 막 나서지도 않고 조심하고 지가 잘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뭐 성공하고 뭐 이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신조 가지고 캐나다를 믿고 저는 아예 온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걸 그리고 여러분들 탈무드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전 탈무드에서 아이들의 지혜를 많이 받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이들 키우는 노하우를 많이 깨달았어요. 앞으로도요. 또 이렇게 사연 들어보고 제가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아이들 적응하는 얘기 이런 것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업데이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홀로서기, 사랑, 사회 적응력만 좀 키워 놓으면은요. 여러분 편하세요. 여러분이 편해야 아이들도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